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평화롭던 성형외과의 수술실. 그런데 불과 1시간 뒤 수술실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져 있었죠. 여기 지금 이거 잡아. 도저히 성형수술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로컬! 압도적인 긴박함과 혈압 더 낮출 수는 없죠. 피가 많이 나는데요. 맞아, 입이 음치! 의사는 최선을 다해보지만 결국 환자의 심장은 어리스트 맞아요? 멎어버리고 말죠. 그런 것 같습니다. 허나 포기하지 않고 사력을 다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빨리 119 전화해! 조사장님 가져오고! 그런데 응급 환자 발생해서 빨리 출동 부탁드립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마취과 의사가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죠. 한편 같은 시각 또 다른 대학병원에선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의사가 병원을 나와 걷던 그 길이 불안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환자를 부축한 보호자, 배달 오토바이. 고집해서 나아가던 그녀는 세상은 평소와 같았는데 결국 도로 한복판에서 쓰러져 버리고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3분. 심지어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는 담배를 태우고 일어설 힘도 없는 그녀에게 누군가는 수학 문제를 하나쯤 풀며 생과 사의 갈림길이 또 누군가는 행복을 느낄 때 진도준이 다가오기 시작하죠. 누군가는 목숨을 잃는다. 같은 시각 성형외과 환자는 그리고 누군가는 결국 환자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의사로서 견고한 삶을 살던 우리가 추락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여 년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두 인생이 단 3분. 고작 3분 만에 끝장나버리고 말죠. 모든 부와 명예를 갖고 완벽한 인생을 살던 그 보건복지부 장관상 성형외과 전문의 여정우. 여정우에게 피고인 여정우는 순식간에 피고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피해자 창빙의 안면 윤곽 수술을 집도하던 도중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 항응고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의료사고의 결정적 요인이 됐던 약물은 항응고제를 주문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정우의 병원엔 존재하지도 않던 곳이었죠. 피고인, 하지만 정말로 항응고제를 주문한 적이 없습니까? 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 그 약물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검사의 손에서 등장합니다. 헤파린이라는 항응고제입니다. 심지어 여정우의 병원에서 나온 헤파린 병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이 증거물엔 병원 쓰레기 더미에서 이 약병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지문 역시 감식되었습니다. 정우의 지문까지 찍혀 있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치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잘 짜맞춰진 퍼즐 마냥 여씨 측은 수술실 CCTV가 사고 당시에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모든 정황들이 경찰은 고의로 녹화가 중지되거나 삭제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정우에게 한 영화에서 말했다. 영화 속 한 대사가 떠오르죠. 실패와 참패는 그 의미부터 다르다고. 실패는 누구나 하지만 참패는 전설에서나 나옴직한 대실패라고. 나는 참패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흔들리는 그를 지탱해줄 나를 믿어주는 친구들이 있기에 단단한 기둥, 진실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의 친구들이 이끼는 개뿔. 친구가 분노한 이유는 너 우리가 뱉을 돈이 얼마인지나 알아? 10억이야 10억! 결국 네가 책임져! 돈 때문이었습니다. 짜봐 이씨! 너 진짜 그 수술 모르는 일이냐? 그럼 네 지문 찍혀있다던 그 주사병은 대체 뭔데? 그 많던 지인들 중 다들 그래? 병원에도 없는 약물이 들어간 건 의도적인 살인일지도 모르는 거라고 이 새끼야! 정우 곁에 남은 친구는 진짜 씨!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재 그에게 남은 것은 원장님들하고 직원들 퇴직금에 오직 광고 위약금 그리고 프렌치 병원들 손해배상 전금까지 합치면 대충 100억쯤 돼. 천문학적인 빚더미였죠. 거기다 유족 측에서 민사라도 걸면 그것까지 배상해줘야 되고 나는 최대한 대출 끌어모아서 변호인단 새로 꾸릴 테니까 너는 집, 차, 병원, 주식 할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일단 급한 것부터 해결해. 이게 대체 그날 그 사건은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그와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닥터 슬럼프 바로 시작합니다. 십수년 전 부산 앞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치. 내가 원래 우리 음식 공짜로 안 푸는데 오늘 기분이 되기를 한턱 쏩니다. 그 주인공은 하늘이가 전국 1등 해보니까 뭐 난리 났네. 전교 1등을 넘어서 전국 1등에 빛나는 고등학생 하늘이었죠. 근데 방금 누가 지나간 것 같은데. 우리 하늘이 아이가 그녀는 공부할 시간 1분이라도 더 벌겠다고 저래 뛰댕긴다. 전국 1등을 할 만한 고민할 시간도 아깝다고 전부 다 요일별로 정해서 입고 역대급 공부벌레이자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으려면 속이 편해야 된다고 무조건 소화 잘 되는 거 위주로 7분 만에 후딱 못 보고 공부에 순수하게 공부로만 딱 17시간 꽉꽉 채워야지만 잔다 아이가. 공부에 의한 가장 즐거웠던 기억? 수학 정석 풀었을 때? 공부를 위해 태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 저거를 그냥 뭐 난녀이다 난녀. 그리고 한국
한국대 의대 가라며. 한국대 의대를 목표로 가자 서울. 존나 카리스마 있어. 서울 상경을 하게 되는데 익숙한 얼굴의 남학생이 우리 하늘이는 처음으로 서울로 전학을 온 거니까. 그녀를 뚫어져라 의지하고 있었죠. 그는 아이 뭘 또 저런 걸 걸고 그래? 하늘과 같은 전국 모의고사 1등이자 인증샷 찍고 싶게? 인트로에 등장했던 정우의 고딩 시절이었죠. 공부에 있어선 감히 적수가 없던 그였기에 집중. 이번에 정우랑 같이 모의고사 만점 받은 걔래. 걔가 전학 왔대. 하늘의 전학은 너 신경 좀 쓰야겠다. 전례 없는 긴장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뭐 신경은 무슨? 그렇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고 전교에 2명의 1등은 없다. 두 천재의 전쟁의 서막은 시작됐다. 찐 자강두천이 예고돼 버리죠. 잠시 후 부산에서 왔대네. 다른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던 사이 주말에는 집에 있는 고기잡이 배 타고 온 가족이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 잡고 그러냐? 틈새를 노려 야 너 진짜 모의고사 참았던 질문을 해보 끄지라. 뭐라고? 공부하는 거 안 보이나? 끄지라고.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지린 첫 만남이 성사된 걸 보니 나중에 서로 좋아 죽을 확률. 그런데 야, 쟤 뭐 하는 거냐? 이 녀석 저렇게 틈틈이 체력 관리를 해줘야 더 오래 공부할 수 있더라. 정말 공부에 미친 자였죠. 아니 쟤 지금 뭐 먹냐? 그냥 미친 걸 넘어 애들한테 들었는데 커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고 싶을까봐 가루만 먹는데. 화장실 갈 시간에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겠대나 뭐래나? 어? 공부 광전사에 가깝습니다. 아 쟤는 갈수록 가관이네 진짜. 다음날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자존심이 걸린 첫 승부가 시작되는데 58,000rpm급의 필기 계산과 GPT급 암산이 맞붙은 결과는 11입니다. 하늘의 압승. 나이스. 그리하여 정우는 공부란 분야에서 인생의 첫 패배를 맛보게 되지만 그의 첫 경험은 정우 학생 오랜만에 1등으로 오네. 오랜만이요? 아 요즘 저 학생 1등으로 오잖아. 한 글자라도 더 보려고.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그렇게 한국대를 향한 두 자강두천들의 입시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그 시절 나는 하던 대로 열심히만 한다면 앞으로도 문제 없을 거라 믿었고 하지만 그 시절 나는 앞만 보고 달리면 되는 줄 알았다. 그 치열한 달리기 끝에 결국 한국대 의대에 간 것도 목표에 도달한 것은 우리 중 한 명뿐이었다. 오직 한 명뿐이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야 맞다. 정우였습니다. 한국국립대 수석 졸업생인 그는 이 최고의 대학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상 동기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한 몸에 받는 여정우. 한국대 최고의 아웃풋이 되어 있었죠. 솔직히 받을만하지. 유튜브로 얻은 수익 대다 기부했지. 심성이면 심성, 얼마나 섹시해. 외모면 외모, 인기면 인기. 구독자 100만 명을 기록했으며 심지어 너튜브 100만 구독자에 이은 이젠 울트라 미백 촉촉 마스크팩. 각종 광고 그리고 브랜드 병원까지 모든 부와 모든 명예를 혼자 싹쓸이하며 갑벽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치열할 필요 없는 여유 있는 인생 덕에 하지만 나는 그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었다. 그렇게 탄탄대로만 흘러가던 정우의 삶에 적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한 고객이 찾아오게 되는데 풍기는 분위기와 손등의 타투, 심지어 전청조 뺨치는 경원수까지 방금 오신 환자분 다음 주로 수술 잡혔다고 전달받았어요. 이 심상치 않은 환자의 수술 일정이 잡혀버립니다. 그날 저녁 아니 몇 시간 전에 업로드를 했거든? 근데 벌써 조회수가 10만이 넘었네. 야 다 니들이 편집을 잘해준 덕분이지. 오랫동안 정우 코인에 올라타 골드 버튼을 이루는 베프들과 술자리를 가지는데 우리의 동창회는 거기서 한대. 이번에 무조건 같이 가. 그런데 나 봐서 갈게. 쫄았냐? 그들의 입에서 나만 그럴까봐? 아주 익숙한 이름이 들려오죠. 야 계기가 여기서 왜 나와? 장난이야. 정우에게 있어선 아 하여튼 저 새끼. 근데 진짜 걔는 어떻게 지낸대? 하늘의 이름은 볼드모트 뺨치는 금기어였습니다. 뭐 계획을 내가 어떻게 되냐? 허나 졸업과 동시에 종족을 감춘 그녀는 야 겁나게 지독한 애니까 겁나게 지 알아서 잘 살고 있겠지 뭐 안 그래? 정우와는 180도 다른 삶을 야! 지금 이 쓰레기 같은 걸 자료라고 하셨어? 너무나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너 이번 논문 리젝트 된 거 알아 몰라?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수는 펠로 2년차랑 논문 썼을 땐 BJA 떡하니 통과됐는데 왜 자네랑 한 건 리젝트 됐다고 생각해? 이거 누구 책임인 것 같아? 마치 숨쉬듯 가스라이팅하며 죄송합니다. 아니! 누구 책임인 것 같냐고! 제자의 자존감을 박살내는 제 책임인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잘 좀 하자. 쓰레기 같은 백급 교수였습니다. 도무지 존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폐허 속에서 남선생 괜찮아? 지랄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다 들리던데. 하늘은 거기 나만한 선생님. 박희진 교수님께서 수술 좀 대신 들어가시라고. 살인적인 짠까지 맞아버리죠. 진짜 이렇게 매번 응급 생길 때마다 떠넘기면 어쩌라는 거냐? 남선생 괜찮겠어? 어제도 못 잤다며. 하지만 어째야지.
지금 내려갈게. 늘 그래왔듯 혈액 연결해주세요. 수술장에 한 켠을 지키며 혈액 충분히 올라왔으니 시작하셔도 됩니다.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해냅니다. 그렇게 수술을 마무리 짓고 잠시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이래. 남 선생, 이 쓰레기가 이번 논문 우리 랩에 있는 유창훈 선생 이름 올려주는 거 어때? 하늘이 밤새워가며 작성한 논문을 아니 남 선생 논문 많잖아. 단 5초 동안의 말 2마디로 유창훈 선생 좀 도와주자고. 순식간에 앗아가 버리죠. 이래. 열심히 해. 그렇게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달한 몸이 적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지옥 속의 유일한 힐링, 도착했어? 다 왔어. 대학 동기 홍란을 만나기 위해 정신력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하늘에게 인트로의 상황이 펼쳐지고 만 것이었죠. 결국 하늘은 재벌집 막내딸이 되어버린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죠. 그렇게 하나의 목숨이 구해지고 있을 무렵 혈압 더 낮출 수는 없죠. 피가 많이 나는데요. 이미 많이 맞았어요. 정우의 눈앞에선 하나의 목숨이 사라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해버린 환자의 정체는 며칠 전 정우와 상담을 진행했던 여성이자 여정씨, 사망자가 마카오 카지노 재벌가의 상속녀라고 들었습니다. 마카오를 주름잡는 카지노 재벌의 상속녀였죠.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들의 변호로 인해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인트로의 지옥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그나마 정말 친형과도 같은 존재 경민이 있었기에 간간히 먹어야 된다. 잠시 머물 옥탑이라도 구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누구세요?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바로 야, 네가 왜? 하늘이었죠. 그 시절 내가 극혐했던 소녀. 그 시절 내가 멱살 잡고 싶던 소년. 그렇게 그 소년을 인생 최악의 슬럼프인 상황에서 서로 인생 최악의 저점에서 벼랑 끝에 매달려 있던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쪽팔리는 최악의 재회가 이루어지죠. 너 여정우 맞지? 아닌데요. 아니기는 맞구만. 뭐 알면서 왜 물어?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하늘이 여기 있는 이유는 야 나도 여기가 우리 집이거든. 정우가 이사온 집이 여기? 그래 뭐야? 그럼 넌 어디 사는? 싸늘하다. 그녀 집의 옥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형 난데. 이에 정우는 바로 형에게 전화를 갈기는데 나도 거기가 하늘이 집인 것까지는 몰랐는데 아는 사이라고 하니까 민망하긴 하겠다. 이건 민망이 아니라 절망이지. 그 징후의 기원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야흐로 고교 시절 여정우! 공부에 있어서 1등 말고 해본 적 없는 정우가 자, 그 다음에는 누구냐? 난생 처음 일하는 숫자를 목격한 충격적인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정우 선배 전교 2등하고 열받아서 기절했대. 아, 그래서 병원 실려갔구나. 여정우다. 교내 전체에 퍼져버렸죠. 그 사건은 잠들어 있던 나의 승부욕을 건드렸고. 그 이후 그 녀석의 유치한 반격이 시작됐다. 둘의 나 먼저 갈게. 천천히 와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 새끼 뭐야? 심지어 하늘의 시그니처 커피 먹방을 먹고 더블로 가. 따블로 조져버리고 나는 죽을 먹어야지. 다시금 찾아온 진검승부에서도 아이고, 정우 나이스. 여유롭게 승리하며 래킹받는 인성질까지 지금 하나 쭉 개낀 거쭉 죽이고 싶죠? 제대로 선사해주죠. 주식을 미친다. 그래서 때문에 그때부터 피 터지게 싸우다가 하늘에게 있어서도 됐다. 정우의 이사는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뭐야, 왜 재밌으려고 그럴 때 끊어? 심지어 그게 그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실은 고민이 좀 있어서. 개인적인 이유 또한 존재했죠. 뭔데? 지난 사고 이후 하늘은 통증의 원인이었던 쓸기를 제거한 뒤 그럼 만다그를 무식하게 참고 있노? 천천히 일상으로 복귀하지만 다시 돌아간 병원은 이번에 정부지원금 받는 거 3년에 10억짜리야 10억! 여전하디 여전한 그럼 일 똑바로 해, 알았어? 쓰레기 교수의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17시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렇게 나는 죄인이었고 멍청이었고 무뎌지나 싶었던 마음의 상처가 온종일 욕을 먹으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다시금 벌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가고 있는 곳이 보물섬이 아닐지도 모른다 의심하면서도 걸어갔다. 그 벌어진 틈 사이로 보물상자가 텅 비어있을지라도 지난 삶에 대한 회의감이 내 손으로 열어볼 때까지 가고 싶었다. 쏟아 터져버리기 시작하죠. 결국 트럭에 치여 죽을 뻔했어요. 정신과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아유, 정말 큰일을 겪으셨네요. 그녀는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보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한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떤 생각이죠? 한 가지 의문을 해결하고 싶었죠. 차에 치여 죽을 뻔했을 때 바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차에 치일 뻔하기 직전 자신이 떠올렸던 감정이 그래 죽자. 두려움이 아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안도감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간단한 검사를 좀 해볼까요? 그렇게 검사를 진행하게 된 하늘은 나는 외롭고 허탈하다. 검사지에 적힌 수백 개의 문항들이 나는 눈물을 쏟거나 울고 싶어진다. 나는 비참한 느낌이 든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 같다.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녀의 병명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요? 제가요? 상상치도 못한 결과였습니다. 나 나름 잘 살고 있는데. 동의하신다면 약물 치료를 시작했으면 하는데. 한편 자존심 세계 챔피언 정우는 새 옥탑방을 알아보는데 성형외과 여정훈 맞죠? 연예인 뺨치는 그의 인지도와 뭐야? 이 총각 유명한 사람이야? 대서특필된 기소 뉴스가 그게 사모님 잠깐만 이 선생님 재판 중인가 봐. 단순한 이사조차 불가하게 만듭니다. 몇 시간 뒤 정우야. 정우는 경민과 접선하는데 어떻게 됐어? 그게 인맥들 죄다 동원해서 최대한 알아보긴 했는데 아는 사람 많이 없더라. 정우가 생각하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자 그나마 알아낸 거는 사람들하고 별로 교류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어떤 응급 상황이 와도 놀라는 법이 없고. 사고 당시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던 진석의 뒷조사를 부탁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 사람 왜 알아봐달라고 한 거야? 심지어 그는 그날 수술방에 있던 사람들 전부 참고인 조사 받았는데 정우와 관련된 모든 조사에 그 사람만 거부했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님 죄송합니다. 주인분과 상의해봤는데 아무래도 부담스럽다고 하시네요. 중개사의 거절 문자가 전달되고 결국 하늘을 직접 찾아간 뒤 혹시 나 여기 사는 거 불편하면 자신이 나갈 것을 네가 좀 참아라. 네가 가라 하와이를 시전합니다. 뭐? 너 뉴스 봤지? 나 요즘 소송 중인 거. 그래서 상황이 좀 안 좋아. 그런데 그냥 살아. 이를 흔쾌히 승낙하는 하늘이었죠. 나만을. 그렇게 감동을 하고 니건 놈이 살든 말든 관심 없으니까. 정우의 자존감을 제대로 박살내버리죠. 뭐? 이어서 나가란 말보다 더 기분 나쁘네. 야 됐어. 맨날 이렇게 싸우는데 내가 나가고 만다 그냥. 홧김에 내뱉은 말에 진짜? 그래 진짜다. 왜? 어차피 빚이 37억인데 거기서 몇천 더 붙는 게 뭐. 하늘에게 너 빚이 37억이야? 새로운 정보들까지 전달됩니다. 정우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실은 100억인데 그것도 집차 주식 다 팔아서 그래가지고 남은 게 37억이야. 그래서 그 소중한 병원도 내놨는데 동정심 전략으로 선회해보는데 알바노였죠. 오히려 사람이 겁나 슬픈 얘기하는데 그렇게 길게 얘기할 줄 몰랐지. 아무튼 조만간 옥탑에서 나가라. 다음날 고민거리를 쫓아내 안도하던 하늘에게 이 선생. 불길한 전화가 걸려온다. 뭐? 그 발신처는 바로 병원장 VVIP 병실. 이거 보시라고요. 내가 우리 딸 이렇게 만들라고 병원에 몇 병억씩 갖다 바친 줄 알아? 심지어 병원장과 교수가 죄송합니다. 쌍으로 도계자를 받고 있었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게다가 여기 왔네요. 하늘이 오자마자 제가 어제 저희 펠로우 데리고 들어갔는데 저 선생이 라인을 자꾸 터뜨려서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 펠로우가 이 사장님 따님이시라고 많이 긴장을 했나 봅니다. 잘하는 친구라고 믿고 맡겼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제가 했는데 제 부처입니다. 죄송합니다. 몇 시간 전 교수의 연구실. 의대 PK 학생들 실습 피드백 우리 마취과가 꼴찌야 꼴찌. 마취과 교수 중에 내 점수가 제일 낮고 남 선생 대체 뭐 한 거야? 죄송합니다. 또 남 탓을 시전 중이던 쓰레기는 지금 한숨 쉬었어? 하늘의 미세한 숨을 캐치하자 쌍팔년도 조인트까지 갈겨버리고 지금 한숨 쉬었냐고? 항상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지만 산부인과에서 연락 왔는데 혹시 바로 어레인지 가능하실까요? 이 사장님 따님이시라고. 그걸 왜 지금 말해? 정작 중요할 때는 같이 들어갈 수 있지? 또 그녀를 이용합니다. VVIP 수술인데 전공이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야말로 빨리 따라와. 필요할 때만 쓰고 버려지는 도구 그 자체였죠. 혼자 데려가긴 겁나시나 봐요. 잠시 후 그 조롱 섞인 예상은 혈관 터졌네. 그대로 적중한다. 우선 수혈하도록 피라인부터 잡지. 혈관조차 찾지 못하는 백급 의사인 그는 환자 혈관이 너무 약해서 자꾸 터지네. 환자의 손등을 벌집으로 만들어 놓죠. 그리고 교수님, 제가 잡을까요? 언제나 그 똥을 치우는 것은 우선 A라인 좀 잡아봐. 내가 P라인 잡을 테니까. 에이스인 하늘의 몫이었습니다. 라인 주세요. 그녀가 능수능란하게 원투원 글에 성공할 무렵 이 못난 놈은 환자 라인 너무 약해. 내일까지 찔러볼 기세였죠. 저희 급한데 시작해도 될까요? 결국 교수님, 이쪽에서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나머지 똥도 해봐요. 하늘이 깔끔하게 치워줍니다. 라인 주세요. 허나 그럼에도 이 노양심 똥싸기 놈은 저 선생이 라인을 자꾸 터뜨려서 마지막 똥마저 하늘에게 모두 뒤집어 씌운 것이었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야말로 남 선생이 그냥 책임져.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였습니다. 네? 나 내년에 마취과 과장 후보야. 겨우 이딴 일로 발목 잡혀야겠어? 여지껏 셀 수도 없는 부조를 당해왔지만 수술 상황 분단위로 기록해 오라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고 가서 사과 제대로 하고 와. 올라면 꿇고. 그중 단연코 최악인 부조리였죠. 무릎을 꿇으라고요? 왜 시킨 대로 하라고. 심지어 못하겠어? 이 트래쉬는 니까지 거 무릎이 뭐라고? 그 어떤 죄책감도
올해 또 자존심 있는 거야?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주제. 그 어떤 미안함도 없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내 일을 못하나요? 수년간 참고 또 참으며 저는 교수님처럼 환자팔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응축돼 있던 하늘의 분노가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씨. 제발 남탓 그만하시죠. 학생들 실습 피드백 점수 낮은 거 그건 교수님 수업이 후져서고요. 폭발하기 시작하죠. 논문 떨어진 건 애초에 설계부터 엉망이었고 정부 연구비 잘린 거 5년도 더 지난 아이템인데 그딴 게 어떻게 통과됩니까? 단 한마디도 그렇게 매번 쪽팔리게 재핑이 되더니 이번엔 대신 무릎을 꿇어달라고요? 틀린 것 하나 없는 미치셨어요? 미치? 이게 진짜 미쳤나 씨. 잡았죠? 이렇게 탄산 함유량 58,000%. 네가 가서 꿇어. 지리는 스프라이트였죠. 그리고 하늘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니까짓 건 무릎은 뭐라고 씨. 너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그 어떤 관계도, 다신 이 바닥에 발 못 들게 할 거야. 그 어떤 직업도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듯이 지금 마음이 부러졌어요. 나라는 존재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아프면서까지 지켜야 될 건 없습니다. 결코 없다는 것을. 그렇게 지옥의 문을 박차고 나섭니다. 어느 대학병원의 교수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의사가 남 선생이 그냥 책임져. 교수에게 짬처리를 당하고 있었죠. 네? 나 내년에 마취과 과장 후보야. 겨우 이딴 일로 발목 잡혀야겠어? 불과 몇 시간 전 환자 혈관이 너무 약해서 자꾸 터지네. 혈관도 못 찾는 패급 실력으로 혈관 터졌네. 환자의 손등을 벌집 빗자루 만들던 교수는 병원장 이거 보시라고요. 내가 우리 딸 이렇게 만들라고 병원에 몇 병억씩 갖다 바친 줄 알아? 하필이면 병원 VIP의 심기를 건드려버렸고 여기 왔네요. 그 모든 책임을 제가 어제 저희 펠로우 데리고 들어갔는데 조 선생이 라인을 자꾸 터뜨려서 펠로우인 하늘에게 덕보스이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심지어 그의 쓰레기 짓은 가서 사과 제대로 하고 와. 올라면 꿇고. 그저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수년간의 가스라이팅과 무릎을 꿇으라고요? 아 시킨 대로 하라고. 지옥 같던 인격 모독의 결과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요? 마음의 병까지 생긴 하늘은 이번엔 대신 무릎을 꿇어달라고요? 마침내 미치셨어요? 미치? 이게 진짜 미쳤나 씨. 잡았죠? 이렇게 지리는 참교육을 네가 가서 꿇어. 제대로 갈겨준 뒤 니까짓 건 무릎은 뭐라고 씨. 너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다신 이 바닥에 발 못 들게 할 거야. 녹받고 퇴사를 조져버리죠.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아프면서까지 지켜야 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마, 상의 없이 그만둬서 미안. 엄마 클이었습니다. 이유는 한번 들어보자. 조금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녀 또한 30여 년간 오직 딸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기에 그럼 휴가를 내면 되지. 니 여태까지 해온 게 아깝지도 않드나? 그 실망을 감출 수 없었죠. 안 아까웠겠어 난들. 내 말이 그 말 아이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더럽고 치사한 일도 있는 기지. 교수랑 대화를 풀면 될 걸. 그 좋은 병원을. 누구한테 좋은 건데? 이에 하늘은 가장 근본적인 물음과 나 엄마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병원에서 굴욕스럽게 일해. 말할 수 없던 진실들을 학생땐 17시간 공부하고 지금은 17시간 일하는데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늘 등신에 멍청이 욕만 듣고 살아. 처음으로 털어놓습니다.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숨만 쉬어도 욕먹어. 허나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세상에 욕 안 먹고 일하는 사람이 어딨노? 위로가 아닌 면박이었죠. 어머니만큼은 자기 편이길 바랐던 그러네. 하늘의 마음은 내가 잘못했네. 갈갈이 찢어집니다. 계속 욕먹으면서 불행하게 아프게 내 몸 흉내가면서 살걸. 결국 그게 아니라 나 우울증이래. 끝까지 숨겼던 나를 혹사시켜서 마음에 병이 왔대. 마음의 병까지 고백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럴 리 없다. 부정이었죠. 나는 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그런 내 딸이 절대 그럴 일 없다. 누구한테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 다 우울증 걸려도 니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나는 아프지도 못해. 하늘의 마음은 여태 엄마가 바라는 대로 살았는데 내 맘대로 아프지도 못하냐고.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엿듣게 된 남자가 있었으니 고교 시절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고 전교에 2명의 1등은 없다. 하늘과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동창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상 성형외과 전문의 여정우. 국민의사로 칭송받아 오던 정우였죠. 모든 부와 명예를 갖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던 그는 피고인 여정우는 피해자 창빙의 안면 윤곽 수술을 집도하던 도중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의료사고의 피고로 전락하며 광고 위약금 그리고 프렌치 병원들 손해배상 전금까지 합치면 대충 100억쯤 돼.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진 뒤 야, 네가 왜? 우연히 하늘의 옥탑으로 이사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휴 지독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인생 최악의 첫
접점에 서 있는 두 사람은 뭐 소주 한잔 할래? 위로의 술자리를 가지게 돼 난 한 잔은 안 마셔. 상상치도 못했던 3병 정도 깔 거면 가. 그라가스 모드를 원하게 되죠. 이 새끼 뭐야? 새벽? 가자. 마시고 죽어보자고. 그렇게 늘 원수로만 여겨왔던 하늘에게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나야 내가 지르고 나온 거지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넌 본의 아니게 누명 쓰고 있잖아. 듣게 된다. 심지어 너 내가 누명 썼다 생각해? 그저 이빨린 위로가 아닌 확신에 찬 진심이었죠. 왜? 사실 너가 좀 유치하긴 하지만 그 누구보다 나쁜 짓 하고 뻔뻔하게 우길 놈은 아니니까.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있지 결국 하늘 또한 가장 먹고 싶은 건 아꼈다가 제일 나중에 먹는 사람이거든. 그저 마냥 공부가 좋아서 그래서 행복도 마냥 일이 좋아서 그렇게 빌었어. 좋아서 평생 공부와 일만 한 게 아니었음을 교수가 되면 맛있는 것도 더 맛있겠지. 교수가 돼서 해외여행 가면 더 재밌겠지.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해외여행도 1등석 타고 가면 더 재밌겠지.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내일로 미룬 채 일만 했다고. 근데 이게 뭐냐? 실컷 일하고 얻은 게 우울증이라니. 잠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하는데 잠깐만. 일로 와. 그 발신자는 딸의 방에서 수북히 쌓인 약봉지를 발견한 이런 것이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였죠. 하늘아, 엄마는 훌륭한 딸보다 안 아픈 딸이 더 좋다. 고작해야 네가 무엇이든 엄마는 널 사랑하고 아낀다. 두 문장이었지만 엄마에게 가장 바라던 그저 조건 없는 위로였습니다. 뭐야 왜 울어? 그렇게 갑자기 눈물이 나네. 꾹꾹 참아왔던 눈물을 그게 아니라 하염없이 터뜨려버리죠. 그리고 아니 네가 우니까 울고 싶었던 건 나도 눈물 날라 그러잖아.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울고 싶잖아. 다음날 술이 깨고 나면 그를 껴안은 내 자신을 원망하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갖 아픔을 다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어제의 일은 미친놈아. 정우의 이불킥을 아 미쳤어. 화성까지 장전시킵니다. 아가 그니까. 그리고 그 현타는 하늘도 마찬가지였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어색한 안녕. 오랜만이다. 인사가 이뤄지고 우리 어제 같이 술 마셨잖아. 그렇지 참. 야 야, 너- 남원을 이어서 내가 먼저 말할게. 아니 내가 먼저 말할게. 의사들다운 어제는 내가 술이 좀 과했어. 원래 알코올이 들어가면 전두엽이 마비돼서 이성적인 판단이 힘든 거 너도 알지? 그럼 알지. 어제 일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 전두엽이 잘못한 거지. 그럼 그 앞으로 그 전두엽 단속 잘하고 술도 조심하고 서로 다치도 말자. 지리는 변명 티키타카와 약속. 약속. 멈춰! 우리 다치 않기로 했잖아. 유치하디 유치한 불가침 조약까지 맺게 됩니다. 그래 그럼 얼른 꺼져. 그래. 그럼 너도 얼른 잘 꺼져. 야 너 왜? 나가던 길 아니었어? 아, 맞네. 그럼 나 잘 꺼질게. 그게 내가 반대로 꺼져야 돼서. 그렇게 낯뜨거운 만남을 마무리 지은 하늘에겐 더 큰 어색함이 싸늘하다. 어디 갔다 오노? 어머니와의 대면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람 좀 쐬라. 이어서 목말라. 불편한 정적이 집안을 감싸던 그때 개백수 동생 바다가 우울증이라며. 그 정적을 심지어 교수랑 합판 붙고 관뒀다며. 엄마랑 대판 붙고.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누나 백수 된 김에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나 봐봐. 일 안 하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우울증 걸릴 일도 없고 이거 얼마나 좋아. 고마해라. 뭘 고마해. 그런데 계속 오픈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계속 언급하고 가족들끼리 도와주고 그래 빨리 낫지. 웬일로 그의 입에서 안 그나? 맞는 말이 나오나 싶죠. 허나 몇 시간 뒤 드리고 있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진짜 피들스틱 뺨치는 깜짝 파티를 맞이한 하늘은 깨닫습니다. 내 아이디어 냈어. 보니까 요즘 슬플 때도 파티를 하더라고.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부 그리고 이건 내가 개발한 우울증 파티. 맞는 말이 아닌 처맞는 말뿐이라는 것을. 하늘아, 네 뒤에는 항상 우리가 있다. 사실 그녀의 가족은 다 같이 극복 하나 해보자. 하늘을 제외한 모두가 사비프였죠. 그렇게 이건 우울증에 좋은 붉은살 생선. 치알 확률 58,000%의 우주 주식사가 진행되던 시각 심란하시죠? 정우는 다음 재판을 준비 중인데 근데 그런 약병이 도대체 어떻게 저희 병원에서 나왔는지 그게 첫 공판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한 여정우의 병원에서 나온
해파린병입니다. 그에게 패배를 안겨준 항응고자의 출처는 저희도 그게 의문이라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인터뷰까지 해봤는데 별다른 건 없더라고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다음 주 2차 공판 때는 강진석 원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정우가 생각하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자 그날 수술방에 있던 사람들 전부 참고인 조사 받았는데 그 사람만 거부했대. 그와 관련된 모든 조사를 거부하던 진석이 요청했더니 흔쾌히 수락하셨어요. 갑자기 증인으로 나선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어쩌면 판도가 바뀌게 될 기회였지만 아니 근데 사고 당시 사람이 죽어가던 와중에도 단 1의 동요도 없던 그의 소름 끼치는 포커페이스를 기억하기에 조사는 다 거부해놓고 정우의 찝찝한 감정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죠. 갑자기 증인은 왜 선다는 거지? 심지어 그날 저녁 정우가 자리를 비운 옥탑에 정체불명의 괴한이 침입을 시도합니다. 게다가 그의 손엔 멸리리까지 들려있었죠. 그 토르의 흔적은 몇 분 뒤 옥탑이야! 이불을 가져다 주러 온 바다에 의해 발견됩니다. 형! 이불 갖다 주러 온 건데 문도 열려있고 창문도 깨져있고. 예? 잠시 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데 특이한 점은 일단 없어진 물건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침입한 흔적만 존재할 뿐 도둑이 들었는데 없어진 게 없네요. 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단 것이었죠. 원하는 게 없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오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했다거나. 결국 저희가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절도미수로 종결돼 버리는 사건. 하지만 정우의 머릿속엔 사망자가 마카오 카지노 재벌가의 상속녀라고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무시무시한 신원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처 치료 그렇게 날림으로 해도 돼? 모든 소식을 접한 하늘이 찾아오죠. 도둑 들었다며? 근데 여기서 잔다고 우겼고. 누가 봐도 딱한 정우의 상황에 어제 일로 나도 너 보기 좀 뻘쭘한데 그렇다고 동창을 창문 뚫린 방에서 자게 할 정도는 아니야. 하늘 같은 심성으로 하룻밤에 숙식을 제공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묵묵히 그의 정리를 돕던 하늘은 너 도둑 든 거 신경 쓰이지? 예산 일 아닌 것 같고. 정우의 복잡한 심정까지 어떻게 알았어? 단숨에 읽어내버립니다. 검은 정장만 봐도 조폭이 보복하러 온 건가 싶다며. 어젯밤에 나 요새 검은 정장 입은 사람만 보면 쫄아. 지린 취중진담 덕분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조폭이면 그런데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다가 죽이겠지. 이 녀석 이렇게 짜치게 집이나 없겠냐? 안 그래? 티발놈을 넘은 아니 진짜 조폭이면 막 끌고 가서 폐건물 같은 데서 푸대자루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다 또 거꾸로 뒤집어서 또 막 패고 그러다 죽으면 뭐 한강에다 던지겠지. 티미네이터였죠. 너 티야? 정답입니다. 완전 실감나고 자세한 설명 고맙다. 과하게 사실적이긴 했지만 아무튼 결국 그녀가 전하고 싶던 말은 잘 될 거야. 네 잘못 아니잖아. 너무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거 덮고 이거 빼고 자라. 정우도 하늘에게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으러 갈래? 갑작스런 제안을 건네죠. 집 정리 도와준 것도 고맙기도 하고 솔직히 너나 나나 답답한 건 매한가지인데 바람이나 좀 쐴 겸 해서. 이에 하늘도 수락 됐어. 잘 밤에 무슨 쉬어. 입구컷을 갈겨버리지만 하늘아, 우울증에 좋은 대추차다. 하늘 행복 프로젝트 위원장이 다시금 유턴을 받게 만듭니다. 가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이 새끼 뭐야? 이어서 정우는 이왕 쉬는 김에 재밌게 지내봐. 이 지독한 워커홀릭을 치유해줄 재밌게? 진정한 닥터 모드를 켜버리죠. 유치원 때 이후로 처음 쉬는 걸 거 아니야.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없었어? 하지만 하늘은 밤새도록 논문 읽고 싶긴 했어. 아주 미친 듯이. 진짜 미친 것 같아. 진짜 미친 자였습니다. 왜? 나 논문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해. SCI급 논문들부터 마이너한 논문들까지 닥치는 대로 다 읽어. 그렇게 한 번은 내가 어떤 걸 봤냐면 넌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좀 놀아줘야지. 일단 우리 떡볶이 먹고 오락실 가고 노래방 가자. 또 고딩 때부터 오락실도 가고 떡볶이도 먹고 뭐 노래방도 가고 싶었는데 꾹 참았다며. 노는 법 자체를 모르는 그녀를 위해 근데 이젠 할 일이 없네. 제대로 된 놀기 코스 요리를 끝없이 놀아도 된다는 얘기지. 세팅해주기 시작합니다. 가자 동창. 그 에피타이저는 킹볶기. 배부르다던 사람 맞냐? 두 번째 코스는 오락실. 어때 동창? 막상 와보니 다르지? 막 뿅뿅거리고 막 불빛을 차단하는 것이 아나존 피지를 자극하는 것도 같고. 자 우리에게 남아도는 건 시간이니까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판씩 싹 다 해보는 거야. 알았지? 이어서 인생 첫 노래방에서의 선곡도 그녀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대변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미안. 실수로 눌러버렸네. 가 아니고 진짜 혼자 두고 영영 어디 가버릴 뻔했네. 아니 뭐해? 가창시험 쳐? 뭐 이때 가창시험 잘 보려고 1000번 넘게 연습한 노래긴 한데. 그래도 노래방에 왔으면 가요를 불러야지.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 사실 아는 가요 하나도 없어. 그 어떤 가요도 사람들이 그 시절 그 노래라고 좋아해도 알지 못했죠. 난 그 시절의 노래를 안 들어서 그야말로 추억할 것도 없더라고. 공부밖에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지만 펌프인지 뭔지 그거나 한번 할까? 이젠 자신을 위한 시간이 주어졌기에 근데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슬프게 해? 잃어버렸던 청춘의 순간들을 다시금 밟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교 시절을 다시 기록하는 것과 같은 경험, 덕분에 재밌었다. 그리고 그 짜릿함을 느낀 것은 나도 정우도 마찬가지였죠. 재판 생각 때문에 속 시끄러웠는데 모처럼 스트레스 확 풀었어. 그렇게 여운에 젖어들던 두 사람이었지만 하늘의 마음속에선 난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지난 과거에 대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열심히 산 거지. 등신같이 산 거지. 최선을 다해 산 거지. 쓸데없이 최선만 다하다 쓰러졌지. 이에 정우는 그럼 어차피 이렇게 쓰러진 김에 뻔한 위로가 아닌 힘내라고? 아니 힘내지 말고 쓰러져 있으라고. 그녀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을 우리 쓰러진 김에 좀 쉬자. 전해주죠. 그 진정 어린 위로에 열심히 살아온 내 삶은 무너졌고 나는 꽤 거창한 위로를 받길 원했다. 하늘은 하지만 떡볶이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을, 오락실이 노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을, 쓰러진 채 있으라는 말도 안 되는 위로가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사는 것을, 오늘 밤은 나를 편히 잠들게 해줄 것 같다. 행복이란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품어준다. 그런데 다음날 네 변호사님. 강진석 원장님이 갑자기 질문을 거부하셨어요. 불안했던 증인의 갑자기 왜요? 글쎄요, 저희도 너무 당황스럽네요. 진석의 직원 거부 소식이 들려옵니다. 갑자기 이렇게 출석을 취소하면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하고 재판이 불리해질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제가 연락 한번 해볼게요. 절실하디 절실한 정호의 전화를 보란듯이 씹어버리죠. 결국 그의 부재는 재판장님, 이어지는 공판에서 그리고 증인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호의 발목을 제대로 붙잡아버리죠. 검사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때 익숙한 실루엣이 하늘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증거 가져왔어요. 증거까지 전달하죠. 사망한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며칠 전 쓰러진 김에 좀 쉬자. 늘 밝은 척하지만 홀로 아픔을 삼키는 정우를 위해 그의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왜 수술 전 복용을 금기시하는 약물이 샅샅이 훑어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과다출혈을 일으켜 그리고 마침내 아닌데. 아무도 찾지 못한 맹점이 왜? 나 논문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해. 그녀가 밥 먹듯이 읽어왔던 닥치는 대로 다 읽어. 수천 개의 논문 중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죠. 그 결과 그의 무고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뭘 찾았다고? 여정우 환자랑 같은 이유로 사망한 케이스를 찾았다고. 찾아내고야만 것이었습니다.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는 체불에 보류하겠습니다. 피고인 측은 다음 기일 전에 입증 취지를 명시하고 증거를 다시 제출하세요. 이미 진석으로 인해 금일 공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판 종료가 확정되어진 상황에서 현실은 영화와 달랐다. 드라마틱한 반전은 꽤 결정적인 증거로 재판을 뒤엎고 싶었으나 결코 일어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다시 피고로 남게 된 잔인한 인터뷰뿐이었죠. 마지막에 증거로 내려다 거부당한 논문은 신빙성이 있는 자료입니까? 허나 이제 정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다음날 우연히 하늘과 정우를 마주친 옥탑형? 지멋대로 생각하기 챔피언 왜? 난 네 첫사랑 얘기 계속 듣고 싶은데. 아니거든. 홍남자가 그럼 이 사람이 옥탑에 이사 왔다는 네 첫사랑? 정우의 머릿속을 내가 네 첫사랑이야? 혼돈의 카오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야. 그 이후 정우는 내가 정말 나만의 첫사랑?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죠. 심지어 그때 누구세요? 하늘의 방문이 이어지고 논문 찾다가 발견한 자료들인데 너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그녀의 순수한 호의는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 이렇게 밤새 자료 찾아주는 게 어디 쉬워. 이게 나 첫사랑이라. 정우의 도끼병을 확진시켜버립니다. 뭐 좀 마실래? 커피 한 잔 줄까? 밖에서 마시자. 게다가 그 도끼병을 이따 시간 돼? 말기로 진화시킬 저녁에 쇼핑 가는데 같이 가자. 쇼핑 제안까지 건네오죠. 갑자기 쇼핑은 왜? 아니 그냥 뭐. 난생 처음 보는 그녀의 손짓과 뭐야? 쑥스러움에 하긴 첫사랑이면 괜히 막 광대를 주체하지 못하던 정우는 눈부셔. 뭐야? 나였네. 나다 이 새끼야. 아니고 컷! 웃기지 마. 매달려도 소용없어. 2024 FW 옥탑방 패션위크를 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뻐. 이게 예뻐? 뭐 둘 다 이쁠 것 같긴 한데. 이어서 로맨스 콩룰 존예 체인지가 벌어지자 어때? 예뻐? 예쁘지. 진짜? 정우는 점점 더 하늘에게 빠지기 시작하고 그날 저녁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마웠어. 그리고 사실 마침내 할 말 있어. 그토록 고대했던 무슨 나 있지 사실은 고백의 시간이 내일 소개팅해. 뭐라고? 소개팅. 아니 원래 소개팅은 막 이렇게 갑자기 몰아붙이는 거래. 아니 아까 사실 말하려는데 어쩐지 좀 민망해서. 사실 정우는 소개팅룩 사는데 따라가자고 말 못하겠더라고. 첫사랑은커녕 검색해보니까 그건 남사친한테 물어보는 게 직방이라길래 너 데려왔지. 그저 무신사친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아. 심지어 걔 아까 홍란이 봤지? 네가 내 첫사랑이라고 헛소리하던 걔. 확인사살까지. 걔가 원래 그렇게 좀 주책이야.
되게 웃겼지. 맞아. 거의 티베깅 수준으로 당하고 말죠. 하여간 걔 때문에 못 살아 진짜. 그리고 그 후 폭풍은 여정우! 정우를 삐돌이로 만들어버리죠. 저게 여정우! 친구를 봤으면 아는 척을 해야지. 더구나 친구가 소개팅 하더니였으면 어땠냐? 마음에 들었냐? 또 볼 거냐? 뭐 그런 거 묻는 게 예의 아니야? 난 원래 예의 없거든.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소개팅 완전 별로였어. 지리는 희소식이 들려오자 뭐? 처져있던 정우의 입꼬리는 조커급으로 승천해버립니다. 왜 안 됐는데? 그런데 다음날 야야야야! 왜? 나 큰일 났어. 급하게 달려온 하늘의 입에서 나 어제 술 취해가지고 화본에 있는 의료원에 이력서 보냈더라고. 경상부터 그 화본? 땅끝 병원 지원 소식이 들려오죠. 마취과 가장자리인데 근데 심지어 그 결과는 면접 보러 오래. 사실상 합격이나 다름없는 면접 통지였습니다. 뭐? 이어서 어떻게 할 생각인데? 하늘의 의중을 들어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야말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심지어 우발적이기까지 한 지원이었지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사실 면접 보러 가. 이미 정우에게 온 시점부터 사람이 조언을 구하러 올 땐 이미 결심을 하고 오는 거래. 그녀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죠. 넌 어딜 가든 그렇게 잘할 거야. 든든한 응원을 선사받은 하늘은 화보는 열차에 몸을 싣게 됩니다. 같은 시각 조심히 다녀와라. 그녀의 성공을 기원하는 정우에겐 여정우! 오랜만에 손님이 형! 친한 형 경민이 찾아오죠. 오랜만에 너랑 밥이나 먹으러 왔어. 하늘과도 같은 대학 선배인 그는 이거 하늘이가 재판 때 논문 갖다 줬다면서. 자연스레 그녀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하늘 진짜 대단하다. 어디까지 보면 그런 논문을 다 찾아내냐? 그러니까 말해. 그런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력서 낸 모양이더라고. 멀리 지방까지. 하늘의 지원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형이 그거 어떻게 알았어? 거기 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 아침에 연락 오셨더라고. 남하늘 선생 거기 있었던 거 맞냐? 싸늘하다.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지. 그가 얘기했다던 사실은 교수님하고 불화 있었다고. 그 인과관계는 모조리 생략돼 있었죠. 그랬더니 뭐 다른 루트로 좀 알아본 모양이야. 교수 걷어차고 나온 거 하며 동기들하고 못 어울린 거 하며 다들 김 교수 눈치 보느라고 좋은 얘기 안 해준 모양이더라고. 이에 정우는 근데 형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나 솔직하게 얘기한 거지 뭐. 아니 사실대로 말하려면 제대로 다 말했어야지. 그 교수가 논문 가로챈 거, 애 괴롭힌 거, 연금이 퇴직금 빼돌린 것까지 전부 다. 마치 자기 일처럼 화를 내더니 정우야 너 왜 그래? 얘가 어떤 마음으로 거기까지 갔는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도착한 하늘을 기다리고 있는 건 네, 저 도착했어요. 죄송한데 선생님 오늘 면접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전박대였죠. 병원장님께서 선생님에 대해 좀 알아보셨는데 아무래도 저희 병원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애써 눈물을 머금은 하늘은 자신의 소식을 가장 궁금해할 친구에게, 야 여정우, 나 면접 못 봤어. 정우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냥 이어서 내가 잘못 살았던 것 같아.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린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수백 킬로를 달려온 든든한 내 편이 너 잘못 산 적 없어. 정우가 네 잘못 아니야. 나타난다.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나도 그 말 해주러 왔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닥터 슬럼프 3, 4화 소개 영상이었고요. 지난 1, 2화 소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최종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들이 나락에 떨어지는 과정에 집중했던 1, 2화에 이어 3, 4화에선 본격적인 그들의 힐링이 시작됐는데요. 1, 2화의 메인톤이 동정에서 오는 애잔함이라면 3, 4화는 그야말로 마음이 따스해지는 정말 힐링되는 감동을 선사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썸을 향해 나아가는 주연들의 설레는 케미와 더불어 이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절절한 서사가 좋았고요. 배우 박신혜와 박형식의 명품 연기가 그 몰입감을 한 차원 더 높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이고요. 분량 관계상 생략된 부분이 많아 꼭 정주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본방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채널 JTBC에서 방영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